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30대 당수의 탄생, 반가운 분도 계시고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섭섭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석이 당원 투표에서는 지고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기고 1등을 하고 이제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이게 뒤집어져서 이제 이준석이 최종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원들로서는 아무래도 좀 섭섭한 분들이 계실 테고 이 국민 전체 여론을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는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인 투표율,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집계가 된 자료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순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 득표율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는 43.82%, 그 다음 나경원 후보는 37.14%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가 좀 넘는 차이로 이준석 후보가 1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위를 했고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컷오프 예비 경선이 발표되는 28일이었죠. 28일 오전에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나경원과 주호영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경선 과정에서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이 선명한 양자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경선에서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양자 대결 구도가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서서 다양한 공약을 내는 게 필요한 선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세대 교체냐 아니냐 이런 식의 대결이 펼쳐질 때는 좀 당원들에게 선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필요했지 않느냐 싶은데 사실은 내부 사정으로 친이다 친박이다 그동안 야권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계파 정치의 그런 후유증도 남아 있었고 또 후보 단일화의 시기를 놓친 점도 있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이 단일화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가 불발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의미를 좀 새겨본다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당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는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당원들의 대다수 당원들의 견제는 언제나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좀 해묵은 숙제였던 야권의 그 계파 정치 부분이 상당히 없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성과라면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수락연설과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선은 특히 이준석 신임 대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그 정치 철학이나 비전의 부분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다른 나경원이나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전면에서 해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걸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있었죠.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방송에 자주 출연했다고 하지만 그 방송에 출연한 데서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그런 방송들은 주로 아니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경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방전을 벌이다 보면 이런 정치 철학이나 비전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당수가 나왔다. 이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 자체로 변화라는 것이지 이준석이 정말로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오늘 아마 당선 수락연설과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왔다. 그동안 주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토론 배틀을 하겠다. 공천을 주면서 자격시험을 치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입니다. 이준석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꽤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존의 비빔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거친 생각과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임재범 가수의 그 얘기를 하면서 공존의 비빔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존, 통합, 공생,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존.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야권의 틀 안에서 공존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준석이 제시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비빔밥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 비빔밥이 우리 죽처럼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그 나물들이 자기 개성을 지키면서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독 윤석열을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 합류했으면 좋겠고 그의 생각이, 윤석열의 생각이 갇히지 않은 상태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변하지 않은 상태로 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고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이 각자의 개성을 갖고 이렇게 합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욱 정권 교체가 용이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주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책임론, 배신자론 이런 것들이 아직 야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힘에 다 합류하자 이런 뜻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에 대한 책임론에 그 생각은 그 생각대로 있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그 측근의 책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은 반대했다.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있는 그대로 개성을 갖고 모두 모여서 비빔밥처럼 화합하자. 조화를 이루자라는 대목은 이준석의 생각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당외에 윤석열, 안철수와 빨리 하나로 합치는 것을 빨리 찾겠다. 필요하면 안철수와의 합당에 대해서는 주호영에게 역할을 맡기겠다. 또 나경원에게도 정말 중요한 대선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다. 부탁하고 싶다. 이런 얘기 좋고요. 지금 당내에 있는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주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자신감을 줬으면 한다.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한 대목 주목할 만합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복당을 자신도 계속 빨리 복당해야 되고 복당하지 못할 이유가 근거가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빨리 복당이 될 테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대선 주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밖에 있는 주자들과의 공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찬성합니다. 홍준표, 김태호, 원희룡, 유승민, 오늘 또 하태경 대선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앞으로 더 많은 후보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후보들에게 좀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좀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자신감을 줘야 된다. 이 부분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당 밖에 있는 후보들 윤석열, 안철수, 또 최재형, 김동연 이런 대권 주자들과 빨리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오늘 이준석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정의 틀을 만들겠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지 않겠느냐. 경선 열차가. 그때까지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준석 당대표를 계기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과 안철수, 최재형, 김동연 모두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부분들, 의심 가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장점도 장점대로 있거든요. 쉬운 이야기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보다 지금 국민의힘 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것도,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국민의힘과 하나로 해서 국민의힘의 정통 보수 지지층들과 안철수가 정말 정면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이준석 30대 당수 체제, 많이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합니다.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은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경선까지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당대표가 할 일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상에도 대선 후보가 뽑히게 되면,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모든 당무도 대선 후보가 1순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1인자가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을 다시 모셔오는 부분도 대선 후보와 의논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의힘 당원, 또 많은 야권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좀 섭섭한 부분이 많겠지만, 또 이준석 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야권 전체의 통합,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전환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